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장례 치렀으면 이제 됐잖아. 새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던 날 14살 민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강남 한복판 500억짜리 호텔은 이복형 준호의 차지가 되었고 민호에게 남은 건 빈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 끝 작은 칼국수집에서 만나게 될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은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까만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나가며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불쌍하네. 앞으로 어쩌려고.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민호의 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검은 옷 위로 반짝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민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 장례 치렀으면 이제 됐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섞여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검은 정장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연이 한 부동산 중개인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호텔 매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500억짜리 호텔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까닥이며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상은 결국 가진 사람이 이기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애도의 흔적 없는 얼굴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말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민호가 느꼈던 모든 소외감과 상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의 말은 단순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관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호흡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막 14살이 된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형성되었습니다. 진짜 가진 자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 거야. 아직도 민호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것은 엄마의 등이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엄마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을 등에 받으며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달콤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와 어우러져 민호에게 포근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아빠의 큰 손에 이끌려 병원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호의 작은 손은 아빠의 거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는 그 노래만 남겨졌습니다. 어린 민호에게는 엄마와의 긴 이별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민호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참으며 엄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를 입술로 더듬곤 했습니다. 아빠는 그 후 1년 동안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호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갔으며 민호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정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다니던 아빠의 눈빛에는 항상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는 거실 소파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예쁜 이모를 데려올 거야. 이모랑 아빠랑 결혼하면 엄마라고 부르면 돼. 아빠의 말에 민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도 엄마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괜스레 설렜습니다. 엄마의 포근함이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민호는 그저 설렘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새엄마 지연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맛있는 간식을 사왔으며 새 학용품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아들인 준호가 함께 이사 온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민호보다 2살 많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빠른 판단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방을 가장 햇빛이 잘 드는 방으로 정했습니다. 민호의 방은 복도 끝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지연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야, 집 청소 좀 해야지. 이제 가정부 할머니 안 오시니까 집안 청소는 내가 해야 해. 그리고 지금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민호는 장례식장 밖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그의 얇은 상복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집 열쇠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창문 너머로 민호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엄마의 노래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얇은 점퍼를 걸친 채 눈발 속을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빵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월의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민호는 주머니 속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목이 메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마음속 어둠을 간신히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만으로는 추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호는 추위에 떨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민호는 어느새 시장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볐을 이곳도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간판 불빛만이 여기저기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냄새를 따라가자 작은 칼국수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태식인의 칼국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몇몇 손님들이 국수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고픔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유리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그를 응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까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넓은 어깨와 단단한 팔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고 빠르게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추운 것 같은데 잠시 몸 좀 녹이고 가.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문을 활짝 열고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이겼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보다 훨씬, 정말 훨씬 따뜻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꼬르륵 뱃속에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들은 남자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뭐 좀 먹어야겠다. 남자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곳에 앉았습니다. 곧 남자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였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먹어. 괜찮아. 남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호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멀찍이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으니까. 그의 말에 민호의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의 친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남자는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새엄마와 이복형, 그리고 오늘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남자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난 박태식이라고 해. 이 가게 주인이지. 너는 이름이 뭐니? 민호입니다. 14살이에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는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얼굴 닦아. 좀 이따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할까?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태식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민호를 흘끗거리며 살폈습니다. 10시가 넘어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태식은 가게 문을 닫고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언제 들어갈 거야? 민호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조금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방 뒤편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생각해보자. 태식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 민호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래 속에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한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칼국수집, 태식, 따뜻한 국물.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무언가 썰리는 소리. 민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식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어? 태식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씻고 와. 아침 먹어야지. 태식은 작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도 추울 거야. 태식은 맞은편에 앉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열쇠도 바뀌었고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해. 공짜로는 안 돼.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지 할게요. 설거지, 청소, 배달 보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민호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태식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어. 오늘부터 넌 우리 가게 직원이야. 민호는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치마는 민호에게 조금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꼼꼼히 끈을 묶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첫 번째 일은 가게 청소였습니다. 태식은 민호에게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가게 안팎을 깨끗이 쓸어. 그리고 테이블과 의자도 닦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창문의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태식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가끔 조언을 건넸습니다. 구석구석까지 신경 써서 닦아. 손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곳까지 다 봐. 정오가 되자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민호에게 주문을 받고 음료를 서빙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민호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물을 따르고 그릇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태식은 주방에서 칼국수를 삶으며 가끔 그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학생, 물 좀 더 주세요. 민호는 황급히 물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물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때문에 가게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태식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넌 다른 손님 먼저 봐.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자, 가서 일해.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한 것에 대한 거야. 나머지는 매주 금요일에 정산할게.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선물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가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올 수 있지? 네, 꼭 올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작은 방에 누워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의 마음속에 작은 자신감이 싹 텄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 가게에 올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민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물을 따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식은 민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불안하던 눈빛이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면 뽑는 거 배워볼래? 태식의 제안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주방으로 들어간 민호는 처음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졌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치대는 거야. 반죽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반죽이 손에 들러붙기도 하고 너무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누구나 처음엔 그래. 몇 시간 후 민호는 첫 번째 면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민호가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면으로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자, 내가 만든 거야. 먹어봐. 민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은 태식이 만든 것과 달랐습니다. 조금 덜 익기도 했고 식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앞으로 계속 연습하면 더 좋아질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호는 가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학생 오늘도 왔네?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칼국수 집에 희망이 생겼어. 민호는 손님들의 칭찬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태식의 아내 미정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당신이 말한 그 아이구나. 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난 태식 아내 미정이야. 많이 힘들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어때? 미정의 제안에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이 아이가 가게 방에서 계속 지내는 건 힘들잖아. 우리 집 빈방 있어.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에게 집을 내어주겠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우리 딸도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났으니 방도 비어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태식과 미정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던 자신이 이제는 따뜻한 집에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일상은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정이 준비한 밥을 먹고 태식과 함께 가게로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미정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민호 칭찬하시더라고. 태식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서비스가 참 좋다고 하시더라.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복형 준호였습니다. 민호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준호도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다가왔습니다. 야, 넌 여기서 뭐 하냐? 설거지라도 하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호텔은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준호의 말에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태식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는 태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 아이 주인이세요? 애 좀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호는 이제 우리 가게 직원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태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세요. 준호가 떠난 후 태식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지금의 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너.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식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준호의 말은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호에게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이제 그 노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태식의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면을 뽑는 법, 육수를 내는 법,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칼국수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태식과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태식과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독립이라니?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작은 칼국수집이요.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됐어? 네.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민호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6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민호에게는 소중한 시작 자금이었습니다.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야, 사업은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아저씨처럼요. 민호의 말에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정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컸구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태식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후 민호는 강남의 작은 건물 한 채를 인수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도움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은 작았지만 민호에게는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따뜻한 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써준 글씨였습니다. 이 이름 어때? 내가 만드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니까. 민호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업 첫날 태식과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첫 손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가 직접 만든 칼국수를 먹으며 태식이 말했습니다. 맛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만들었네.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야. 충분해.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격려했습니다.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저기 칼국수집 사장님 참 친절하더라.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야.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민호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았고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줄을 섰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가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와 지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일은 민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가게 문을 닫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며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년 전 길거리에서 떠돌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그 노래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과 시작의 노래였습니다. 민호야. 아래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옥상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식과 미정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밥 드셨어요? 아직. 내가 해주는 칼국수 먹으러 왔지. 세 사람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정성껏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길거리를 떠돌던 소년이 이제는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두 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미정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내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어. 그날 밤 민호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 자신이 일구어낸 꿈,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혹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차례다. 언젠가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또 시작될 하루.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하루. 민호는 거리를 걸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그 노래는 이제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어둠을 견디고 피어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제는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위 광고와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아버지가 남긴 호텔마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지도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민호는 손님을 맞이하듯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는 민호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칼국수 하나.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손님을 위한 따뜻한 한 그릇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칼국수를 내놓자 준호는 한동안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고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맛있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미안하지만 카드도 될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마친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내가. 미안해. 민호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게 정말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형도 형 길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준호가 가게를 나간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해졌습니다.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의 호텔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민호에게 우선 매입 기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호텔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렸던 과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조언 좀 해주세요. 민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음에 물어봐. 그 호텔을 가지면 행복할까? 민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호텔을 되찾는 것.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전 제 가게가 좋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게 좋아요.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민호는 호텔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1년 후 민호의 가게는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습니다. 면접에 온 사람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1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준서입니다. 준서 씨,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서가 일을 시작한 첫날, 민호는 그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오늘부터 준서 씨는 우리 가게 식구예요. 준서는 앞치마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6년 전 태식이 자신에게 앞치마를 건네주던 그날을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민호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그 노래는 이제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동백꽃처럼 민호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꽃을 피웠습니다. 며칠 후 태식과 미정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새로 합류한 준서를 보며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태식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정도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네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준서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민호는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기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면이라는 간판이
불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까요? 민호는 그것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민호는 작게 노래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그 노래는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내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희망을. 민호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려진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로, 진심 어린 미소로,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차례다. 그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23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면은 3개의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민호는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본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대신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인사는 예전과 달리 겸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민호가 칼국수를 내오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시간 좀 괜찮아? 네, 잠깐은 괜찮아요. 민호는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어. 그러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뭔가 배우는 것 같아. 준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솔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때 내 말이 맞았어. 무슨 말이요? 각자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잖아. 나도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준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 민호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너 덕분이야. 내가 보여준 모습이 나한테 큰 교훈이 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가게를 열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이제 됐어요. 앞을 보세요. 준호가 떠난 후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과 미정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태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조금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도 들고 해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 태식의 말에 민호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갑자기 왜요? 갑작스럽지 않아. 이미 오래 생각했어. 미정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있잖아. 손주도 보고 싶고. 하지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삶에 의미를 줬어.
그걸 잊지 마. 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도 내 마음속엔 항상 있을 거야. 민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속에서 민호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태식과 미정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과 민호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민호는 태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민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태식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9년 전 민호가 처음 가게에 왔던 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민호에게 앞치마를 건네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미정 아주머니가 찍어두셨던 거래요. 제가 부탁해서 받았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민호도 함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어디서든 잘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민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공항에서 태식과 미정을 배웅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도 건강해야 해. 태식은 민호를 한 번 더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저도. 사랑해요, 아저씨. 민호는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도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 네, 어머니. 민호는 미정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지내요. 가게로 돌아온 민호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준서를 비롯한 6명의 젊은이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민호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제게 기회를 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사장님,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더 따뜻한 가게를.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가게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버려진 소년에서 시작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차례다. 민호는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호는 이제 28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면은 5개의 지점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호는 본점 옥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태식과 미정이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잠시 여행을 온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공항에서 두 사람을 맞이한 민호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민호야. 미정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식도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저씨, 아주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애가 우리 손주 지호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지호의 밝은 인사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지호야. 난 민호 삼촌이야. 민호는 세 사람을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태식과 미정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키웠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서를 비롯한 10명의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많은 걸 잃었구나. 아니에요. 아저씨가 제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민호는 특별히 준비한 칼국수를 내왔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맛이 느껴져.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됐구나.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두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민호는 그들을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따뜻한 면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식과 미정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만든 재단이에요.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에요. 민호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장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민호의 설명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태식도 말없이 민호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는 민호를 무척 좋아했고 계속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삼촌도 할아버지처럼 국수 만들어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배웠거든. 태식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행복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은 만났어? 미정의 질문에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태식과 미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연이에요. 재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소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사장님께 많이 들었어요. 태식과 미정은 소연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민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돕고 싶었어요. 소연의 말에 태식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태식과 미정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태식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저도요, 아저씨. 두 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미정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 소원이야. 네, 꼭 그럴게요. 지호가 민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민호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가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14년 전 이 거리를 떠돌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소년, 갈 곳 없었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호 사장님, 아래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소연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추우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소연의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 민호는 소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소연도 민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민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적 같았는지를. 버려진 아이에서 시작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차례다. 민호의 다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로, 진심 어린 미소로,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